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강수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1년이죠. 2022학년도 9월 고3 모의고사 풀이와 분석을 좀 시작을 하고요. 이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쉬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3점 같은 4점짜리는 반드시 맞아야 하고, 이 맞아야 하는 시험에서 꼭 필요한 건 뭔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4점짜리, 이 4점짜리에서는 문제를 잘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습관도 키우셔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죠 사실은. 이 4점짜리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들에선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일종의 스킬로 좀 계속 익혀가고, 뭐 유사한 형태의 문제라든가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의 대처, 이거를 좀 세우라는 건데, 이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그래프에 대한 변화, 이런 걸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항상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습관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또 시작을 하는데, 저는 뭐 늘상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일단은 눈으로 풀어라. 일단 눈으로 좀 해결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쪽이죠. 네, 오늘도 여지없이 좀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정 불안하시면 물론 연필을 대야 됩니다. 네, 보실까요?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값이고, 이게 뒤집어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결국에는 3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해서 9분의 1 나올 겁니다. 그런 걸 이제 한 번에 가자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f'의 1이라고 하는 건 x에 1을 대입했다는 건 개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미분한 식에 대한 개수, 여기 6이 나오고 4가 나오니까 10 나오겠죠. 네, 이런 걸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쵸? 다음에 자, 3번도 마찬가지죠.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나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등차중앙, 등비중앙입니다. 지금 이 등비중앙이 딱 걸렸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의 제곱이 36과 같은 거니까 세 번째 항은 6이 나오죠. 세 번째 항은 6이 나오고 첫 번째 항은 2가 되고, 그러면 2 곱하기 r의 제곱이 결국 6이라는 얘기니까 r의 제곱은 3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r의 제곱은 3이면서 일곱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 대해서 r을 4번 곱하면 되잖아요. 4제곱이니까 r의 제곱이 3이니까 결국 r의 4제곱은 9가 나오겠죠. 네,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또 미지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니까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죠. 자, 여기는 이게 얼마죠? 6인가요? 그죠? 6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이제 넘어가면 8이 되겠죠. 2a가 8이니까 당연히 a 값은 4가 나오겠죠. 자, 이런 거를 좀 습관을 키우셔서 이 순식간에 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좀 하는 겁니다. 자, 극대극소의 차가 아니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여기서는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이거는 주어져 있는 식에 대해서 미분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미분을 하게 되면 6x의 제곱, 6x 그리고 마이너스 10이니까 6으로 뽑아내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x 이퀄 1과 마이너스 2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값을 대입하면 되죠. 뭐 그냥 1 대입하면은 얼마죠 이게? 마이너스 6 나오죠. 그죠? 즉 이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죠. 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6.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1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값이 플러스 24죠. 그럼 이게 22가 되니까 1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됐었고 그죠? 마이너스 4에다가 여기가 플러스 24가 나오니까 20에서 플러스니까 21이 나올 겁니다. 자, 21이라고 하는 값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6을 더해주면 되니까 값은 15가 나오죠. 자, 이건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익숙치가 않으면 연필 대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틀리지 않는 거지. 그죠? 그러나 연습을 통해서 해보라는 의미에서 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이제 이런 거니까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 자신이 없으면 연필을 대시되 이런 게 아마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될 거다. 자,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니까 2, 4분면. 요거 좀 아래쪽을 봤더니 통분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이죠. 그리고 위식은 사인 제곱 그리고 사인 제곱이 나올 테니까 이게 얼마죠? 2 사인 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2 사인 제곱이니까 2배의 탄젠트 제곱이죠. 그게 4가 나왔으니까 결국에 탄젠트의 제곱이 2가 되고 탄젠트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런데 2, 3면이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루트 2라고 하는 값 자체가 탄젠트, 그러니까 밑변에 대한 높이가 1대 루트 2가 됐으니까 루트 3이잖아요, 밑변이. 그죠? 따라서 코사인 값은 어 1, 그러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됐죠? 자, 자신이 없으면 연필을 대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건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봤던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자꾸 생각을 좀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습관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요런 게 나오면 당연히 이거가 통분됐던 거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요거는 좀 복잡해 보이니까 연필을 제가 대는데 이것도 이런 생각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요? 이거 마원경의 원리죠. 네. 그러니까 이 소고수열 처음과 마지막만 남는 형태. 그러니까 1부터 n까지였으니까 얘가 a1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am 플러스 1분의 1 값이 이게 n분의 1이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죠? A1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결국에 AM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자, 13번째 항이니까 n에다가 11을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a의 13분의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여기에 12분의 1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2분의 4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따라서 13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에 대한 생각과 n분의 1 두고 굳이 이거 애써서 이걸 뒤집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대로 둬도 충분히 이제 값에 대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두고 뭐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최대한 최소의 풀이로 우리는 이제 그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얻어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라. 또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도움도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8번은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요거는 뭐 흔히 저희가 이제 봤던 형태의 문제니까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고 F0은 0이고 1로도 0이니까 F1도 0이죠. 나머지 인수 하나에 대한 계산만 하면 되고 그 값에 대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또 대입을 하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다시 대입을 해서 하는 형태. 뭐 전형적인 그 기본 개념 형태의 문제들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 잘 안 되면 쓰시면 되죠. x의 x-1에 x-p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넣어주면 똑같이 이제 값은 1인데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지금 요 x가 사라지고 0 대입해 주니까 최고차의 것을 모르는군요. 그럼 이제 a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0을 대입해 주면은 어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p니까 여기 이제 ap가 되겠죠. 이렇게 이 값이 1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얘가 사라지죠.
그죠? 그리고 또 1을 대입하는 식이니까 요거는 a의 1-p가 되고 요 값도 1이 된다 그 얘기죠. 됐죠? 자, AP 값이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AP가 되고 그죠? 마이너스 1 값이 되고 A니까 넘어가면 A가 바로 2가 나와 버리죠. 이렇게 A가 2가 나오니까 P 값은 2분의 1이 되죠. 즉, 이 fx라고 하는 값은 최고 차항의 2를 얘한테 좀 주게 되면 x의 x-1이고 2x-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2 대입해 주면은 어, 이 사람은 6이 나오나요?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고요. 문제 9번도 마찬가지죠. 수직선 속도가 주어져 있고요. t = k에서의 가속도가 10이다.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t 제곱이고 플러스 24t라고 하는 값이 이게 12가 되는 t 값을 저희는 골라내면 되는 거고요. 자, t는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거 넘어가면은 11을 뽑아내면서 넘어가 볼까요? 그럼 t 세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2t가 되고 플러스 1이 0 나오니까 요거 t 값이 딱 1이 나오네요. 그죠? 요렇게. 따라서 시각 t = 3k. t = 3k에서 그러니까 t = k니까 이제 k라고 하는 값이 지금 요게 지금 1이니까 3에서 4까지겠죠. 결국에는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이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적분해서 쓸 텐데 그러니까 인테그랄 어 3에서 4까지 전체적인 움직인 거리니까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서 써 주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쓸 텐데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2t의 제곱에 dt 이거에 지금 움직인 거리니까 절대값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위치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보면은 요 식 자체가 마이너스 4의 t제곱으로 뽑아내게 되면 t-3이고 요 그래프가 아래쪽에서 이제 이렇게 요게 0에서 접하면서 요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니까 요 4인 요 위치에서는 이제 음수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나오면 되겠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죠? 됐죠? 그렇다면은 3에서 4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t 4제곱인가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그 계산도 저희는 그냥 쓸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준 값이 t의 4제곱이고 그럼 4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4의 4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 이거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에 요게 지금 4t 세제곱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요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뭐 계산이 이제 어떤 게 더 빠른지에 대한 건 이제 본인 선택인데 4의 4제곱이면은 이게 얼마죠? 2의 8제곱 256이죠? 256에서 81을 뺀 값이 될 거고요. 4의 세제곱은 64에서 27을 뺀 값이죠. 자, 나머지는 산수고 최대한 값을 좀 작게 해서 뭔가를 또 하고 싶으면 뭐 인수분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쓰는 거는 좀 그렇죠. 자, 요거 같은 경우가 5가 되고 이게 175가 나올 거고요. 64에서 27을 빼는 거는 37이니까 그죠? 37에 해당하고 거기에 4를 곱하면은 47에 28, 148이 되죠? 네, 요렇게 나올 겁니다. 산수에 대한 계산이니까 틀리지 않게 잘 계산하셔서 네, 답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3점 같은 4점. 자, 꼭 푸셔야 되고요. 자, 문제 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y축에 대한 평행이동 전혀 없죠. x축에 대한 평행이동도 없고 그냥 주기에 대한 거와 진폭을 이게 늘려놨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0에서 a까지 해놨고 주기가 지금 요게 주기가 b분의 지금 b분의 2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b분의 2가 되죠. 여기가 b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b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 2b분의 2 플러스 2b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따라서 2b분의 5가 될 겁니다. 자, 요런 정도에 대한 계산이고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요것도 한 주기잖아요, 지금. 그죠? b분의 2가 될 거고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 뭔가 이제 계산을 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문자를 처리해야 되니까 넓이를 줬고요. 그리고 기울기 OA와 OB에 대한 그 기울기의 곱을 통해서 식이 두 개 나오니까 AB 값을 구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넓이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형태처럼 저희가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A를 곱해서 2분의 1을 한 거니까 그게 5니까 결국 이 값이 10이 될 거고요. 이렇게 약분이 돼서 A라고 하는 값은 결국 B의 5배 아니냐. 됐죠? 자, 요걸 일단 이용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넓이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하나 얻은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이니까 2ab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2ab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0에서 이거 5b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b분의 5에다가 또 a잖아요, 지금. 따라서 5분의 여기서도 2ab가 나오겠죠. 자, 이거에 해당하는 값이 이게 4분의 5다. 요러고 준 거잖아요. 그럼 AB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이 4분의 5가 넘어가니까 4분의 5의 제곱이 될 거고요. 따라서 AB가 4분의 5잖아요. 그죠? 근데 A라고 하는 값이 5B가 됐으니까 이 5B의 제곱이 4분의 5가 되죠. 따라서 B라고 하는 값은 결국 2분의 1 되고 A라는 값은 2분의 5가 돼서 둘을 더하게 되면 3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형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요소는 다 들어가 있죠. 기본적인 공부를 우리가 해 줘도 이 뭐 4점짜리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실수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이죠. 이 11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 정적분을 포함한 이런 형태가 되고 벌써 문제에서 딱 보자마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여기 x에 fx도 있고 미분이겠죠. 그죠? 일단 미분도 하고 싶고 x에다가 1도 넣고 싶고 그쵸? 근데 가만히 보니까 0에서 1이거든요. 요렇게. 그럼 여기 x에다가 여기 부분에 0을 넣어서 뒤집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또 그것도 우리가 또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그 문제 하나를 봤을 때에 주어진 조건을 잘 관찰도 해야 되고 그 의미도 해석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 미분은 이런 거 뭐 그냥 어 쓰지 마세요. 그죠? 쓰지 마시고 이 미분하면은 어차피 이거 fx 없어져요. 그러니까 x의 f 프라임 x, x의 f 프라임 x가 x에 관해서 나오니까 요 x 하나를 그냥 떼면 되죠. 그럼 차라리 그냥 f 프라임 x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이게 6x가 나올 거고 그리고 플러스 2a가 나오겠죠. 자, 요렇게 나오겠죠.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를 해야 될 거는 일단 1 대입하면 되잖아요. 자,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f의 1값, 요 f의 1값은 6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4a가 되죠. 요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해야 되겠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지금 f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0에서 1까지의 fd dt 값이니까 자, x에다가 0을 한번 싹 넣어보죠. 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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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a죠. 그러니까 이 3a에다가 이게 플러스 1에서 0까지니까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이 ft dt라고 하는 값이 0이 되니까 결국 f1 값이라고 하는 건 3a가 되잖아요. 그 3a 값을 여기다가 쏙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a가 이제 마이너스 3a에 해당하는 그러면 잠깐만요. 산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또 이걸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요거 1로 주는데 이거 f 프라임 x 여기다가 놓은 값으로 계산했죠. 요거 2죠. 그쵸?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값이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렇게 나왔으니까 산수 조심하십시오. 이 fx라고 하는 값도 바로 저희가 이제 써갈 수 있겠죠? 자, 요거 일단은 3x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4x가 되면서 지금 여기서는 아예 그냥 1을 집어넣었을 때에 이게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값이잖아요. 그죠? 1 대입하면은 이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마이너스 5 하면 되겠죠. 그죠? 자, A 값은 나왔고요. 여기에서 F의 3을 요구했고 27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니까 여기서 이제 10이 나오겠죠. 됐죠? 따라서 2를 더해주면 8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0을 대입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뒤집어서 해결해 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라 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잘 관찰하셔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또 배우는 거죠, 뭐 그죠? 성질을 다시 한번 익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자, 문제 12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인 원의 내접을 하죠. 지금 삼각형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 사인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항상 이 내접하는 삼각형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떨어져 있거나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건 의미가 없고 항상 내접하는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자, 각의 A는 3분의 파이고 그리고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 위의 점 D에 대해서 사인 BCD, BCD니까 요각에 대한 게 나온 거죠. 그죠? 자, 요각을 세타라고 하면 지금 문제 자체에서는 그럼 이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이 값이 바로 루트 7분의 2구나 이거죠. 저는 이렇게 유리화를 해놓은 것보다는 유리화를 안 한 상태가 훨씬 더 편합니다. 계산하기가. 아무튼 이런 관계고요. 유리화를 애써 하지 말라는 거죠. 최종적인 답에서만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이게 이제 3분의 파이를 줬다는 건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요걸 또 준 거죠. 그죠? 합이 파이가 나오니까 요게 지금 3분의 2 파이란 얘기잖아요. 됐죠? 이걸 줬다는 얘기고. 자, 이때 BD와 이 BD라고 하는 이 길이와 CD 길이에 대한 합을 구하십시오. 요러고 준 겁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 줬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2루트 7이라고 또 줬죠. 그러니까 이제 중심에서 요게 2루트 7이 나왔죠. 그럼 이제 이 BC 길이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인의 3분의 파이 분의 선분 BC라고 하는 값이 이게 4루트 7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좀 아시는 분은 이게 원에 있는 현의 길이는 바로바로 그냥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현의 길이라고 하는 게 사인 값과 지름을 곱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제 안 쓰시고 BC를 바로 얻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되고요. 지금은 여기서는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식이니까 사인 3분의 파이면은 얼마죠? 2분의 1인가요? 그쵸. 그래서 곱하기 어 2분의 1인가요? 사인 3분의 2분 이거 60도잖아요. 그죠? 2분의 6도 3이죠. 네. 조심하십시오. 따라서 2루트 21이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BC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BC가 나왔고 다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 나오고 이거 사인 값이 나왔으니까 그럼 다시 BD에 대한 거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즉 사인 세타분의 선분 BD라고 하는 이 값은 그죠? 사인 3분의 2 파이 분의 선분 BC와 같다 이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선분 BD의 값은 자, 사인 세타는 루트 7분의 2였고요. 넘어가는 거니까 곱하기 BC는 2루트 21이었고 사인 3분의 2 파이는 사인 3분의 파이하고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3에 대해서 루트 3분의 2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없어지죠. 따라서 이 부분이 8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8이라는 거예요, 8. 요렇게.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CD에 대한 값이니까 저희가 인제 이 CD 하나는 이쪽에 대한 각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각도 없이 그냥 사인값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값을 x라고 보고 여지없이 코사인이죠. 네. 코사인 법칙 한번 써 주면 되겠죠. 아마 이게 x에 관한 어떤 2 차식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겁니다. 쓰는 건 이 코사인 2 파이 두 변과 사이각을 써 주면 되겠죠. 지금 BC라고 하는 거 BC도 알고 있고 그죠? 지금 BD도 알고 있고 그리고 X라고 두고 각도 나와 있으니까. 됐죠? 아 그러면 BC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루트 21의 제곱을 해 주면 되니까 84라고 하는 값이죠. 자, 이 84라고 하는 이 값은 88이 64에다가 X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8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의 2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만들어 주고 없애 주고 따라서 x의 제곱이고 플러스 8x. 자, 이 값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0 = 0이고요. 이런 거 인수분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바로 2 찾으면 되잖아요. 됐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BD와 CD의 값이니까 따라서 답은 10이 되겠죠. 됐죠? 이런 거. 네, 적절히 어떤 공식을 쓸지에 대한 거 적절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잘 생각하셔서 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닥 어려운 형태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놓치면 아까운 네,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될 거고요. 자, 13번 문제가 조금 아쉬운데 그죠? 아, 뭐냐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 공차가 D다. 그 중차수열 AN이니까 그러니까 일반항 자체가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값이 공차가 D니까 무조건 DN이에요, 일단. 그죠? 무조건 DN이고 그리고 1 대입했을 때 빠져주고 마이너스 45 이걸 얘기할 겁니다. 자, 이건데 지금 가족권을 봤더니 어 n번째 항과 그러니까 m에서 3칸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m 플러스 3항이 같게 되는 자연수 m이 존재한다고 했지 모든 항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일러주면 안 됩니다. 그냥 고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모든 항의 합은 뭐보다 100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100보다 크게 되는 이런 형태를 잡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자연수 D의 값의 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이 D라고 하는 거는 2개 이상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뭐 그런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n번째 항 써주면 되죠. 자, n번째 같은 경우는 음, 마이너스 45에다가 저희가 n-1의 d잖아요. 그죠? a의 n 플러스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45에다가 n 플러스 2의 d가 되겠죠. 됐죠? 자, 이 이제 두 값이 같다는 겁니다, 이게. 됐죠? 두 값이 같은데 절대값에 대해서 두 값이 그냥 같아선 안 되죠. 그죠? 그냥 공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라 아마 절대값을 빼면서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얘기 같아요. 그죠? 따라서 어 마이너스 45 플러스 n-1의 d값은 여기다가 혹시 이거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넘어가면은 2m이 되고 마이너스 값이었으니까 2m의 플러스 1의 d가 될 거고요. 이게 아마 90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식인데 공차가 지금 자연수죠? 근데 2m 플러스 1이니까 얘도 자연수가 되고 두 자연수의 곱이에요. 근데 이쪽은 홀수잖아요, 이거. 홀수. 홀수하고 d하고 곱해서 90이 되는 수 중에 d는 짝수가 되죠. 그거 골라내라는 거예요, 그거. 그럼 45 곱하기 2 되죠? 그죠? 우리 하나씩 올라가면서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얼마가 되죠? 그다음에 15가 있나요? 15에다가 6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9가 있으면 10이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5? 5가 되면 18이 될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3이 되면 30이 되겠죠. 이렇게 딱 요거예요.
요 공차가 이게 되는데 이것 중에서 나를 만족하는 거를 찾아라.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 조건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합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a1 플러스 an이고요. 곱하기 n을 한 이 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게 되는 이런 걸 찾으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그 n번째 항에 n을 곱했기 때문에 이게 2차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가 나왔을 때의 꼭지점의 y값. 그 꼭지점의 y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면 됩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딱 떨어지지 않고 조금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n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이제 이거였으니까 요렇게 요거 대입해 가지고 이걸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첫 번째 항을 써서 그렇지 SN이라고 하는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하나가 더 있죠, 공식이. 네.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얘기가 수능에서는 그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거 자체를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아무튼 요렇게 되면은 요거 이 마이너스 1 넘겨주면 이제 200이 되니까 결국에는 n 있죠, 요거. 자, 요거에다가 요거 A1에 A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90이 나오잖아요. 요렇게. 그리고 플러스 n-1t가 되겠죠. 요거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00보다 크게 되는 D값을 찾아주세요. 지금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여기서 인제 그 추계 방정식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차라리 이제 값을 대입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귀찮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니까. 아무튼 자, 2 대입해 주면은 n이죠. 그럼 이게 2n이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92가 되겠죠. 자, 요게 마이너스 200이 되죠. 됐죠. 그럼 이제 이걸 뭐냐 2로 나눠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n에 대해서 n 마이너스 46이 2로 나눠줬으니까 마이너스 100이죠. 자, 이걸 비교하되 굳이 이거를 또 뭐 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되는 값 정도. 마이너스 100이라면 한 10 정도 넣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에다가 n에다가 1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얼마니까 이미 이제 곱이 훨씬 더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항은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도록이면 뭐 완벽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n이 6이 돼 버리면 자, 요 부분은 6이 들어갔으니까 음 마이너스 96이 되겠죠? 그리고 어 플러스 6n이죠. 자, 요게 인제 마이너스 200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3 으로 나누면 좋겠지만 마이너스 200을 굳이 분수꼴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2로 또 나눠서 마이너스 이거 48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3n이 될 거고 전식을 2로 나눴으니까 이게 100 뭐 이런 정도 되잖아요. 자, 여기다 한번 또 10 넣어 보세요. 그죠? 그럼 10 곱하기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훨씬 내려갈 수 있죠. 안 되죠, 이거. 네.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모든 항에 대해서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되니까 임의의 값을 집어넣어서 안 되면 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인제 집어넣어 주면서 슬슬 서서히 이제 그 변화 관찰을 좀 해 주시면 되는데 자, 10을 넣게 되면은 이제 값이 얼만가요? 요거 10 n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자, 10 n이 되고 마이너스 100 이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200 보다 크면 되거든요. 됐죠? 자, 여기서는 이제 10 으로 한번 나눠 볼까요, 그냥? 그럼 n에 n-10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20 보다도 어떤 n값이든 간에 커지는데 n의 5 넣어 봐요. 안 나오죠?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가 두 개니까 혹시 이게 두 개가 답이 아닐까요? 모든 뒤의 값이니까 그리고 위에 보시면 더 이상 계산 안 해도 되죠. 세 가지가 다 안 됐으니까 이거 더했을 때 그때 얼마가 나온다? 48 나오겠죠. 이런 거 보고 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안 됐으니까. 됐죠? 물론 뭐 더 집어넣고 하셔도 좋지만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계산하겠습니다. 됐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눈치껏 좀 확인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 빨리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자, 그다음에 어떻게 푸는지 이제 아셨으니까 자, 문제 14번도 나름 또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0보다 클 때인데 이거 두 식이 지금 0 넣어주면 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요, 얘네들이. 그죠? 어, 두 식은 원점을 지나고 한쪽은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 놓은 상태죠. 그죠? 그거 좀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어, 기억부터 이제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쵸? 그리고 요거 준 거 있죠, 요거. 그죠? 최고 차항의 수가 1이고 그거를 미분했을 때의 근을 0과 2입니다. 이걸 줬으니까 아니 그럼 여기서 이 f'의 x라고 하는 건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면 미분할 때 개수가 3이 나온다는 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x-2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3x가 되고요. 요렇게. 이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해 놨을 때 우리는 fx에 대한 것도 좀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따라서 요게 나왔다면 그럼 fx는 이거 3x의 제곱이니까 x의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6x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c 요렇게 쓸 수 있죠. 이 식도 우리가 또 이게 본 게 있잖아요. 왜 이거 이런 식이 지금 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원래 있던 fx의 f0를 뺀 값을 gx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를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그게. 그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gx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x가 0보다 작으면 뭐래라? 자, 여기서 이렇게 x의 제곱과 x-3이 된 자, 이 값을 쓰라는 거고요. 그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요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엔 f의 x 플러스 p. 그러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p 넣어주면 되니까. 따라서 x 플러스 p의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x 플러스 p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0 넣어서 fp 값을 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을 대입했을 때 값에 대해서 p의 p 마이너스 3을 빼야 되죠. 이게 이제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쓰겠다. 자, 이건데 이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고요. 자, 이거를 통해서 문제에서는 옳은 것만 있는 대로 한번 골라 보십시오. 이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이죠. p가 만약에 1이라면 g'의 일값은 0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즉 p 값이 1이라면 뭐 나름 그냥 냅두고 그냥 하셔도 되고요. 지금 요거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됐다가 지금 요렇게 가는 이런 형태의 함수인데 지금 여기서는 요것만 쓰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쪽은 쓰지 마세요. 이거죠. 위쪽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자, 0보다 클 때의 이제 변화를 관찰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p 값이 1인 경우 P값이 1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 그랬고 이때 P G'의 1값 1값이면 이제 여기서 나올 텐데 이거 계산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럼? 넣어서 P에다가 1일 때니까 1 넣으세요 그냥. 그럼 P가 1일 때에 저 식은 어디다가 쓸까요 이거? 아직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다 쓸까요?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리고 1 대입하는 거니까 x-2가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거니까 플러스 2 요렇게 나오겠죠. 음, 원래 이 그 마이너스 1이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딱 2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2가 없다면 마이너스 1, 0에서 딱 접하면서 굴러가야 되는 그 식을 위쪽으로 이만큼 쭉 끌어올리세요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 값이 요 위쪽에 요렇게 2가 있을 텐데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요렇게. 그리고 이 식도 물론 0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접하면서 내려가죠. 그죠? 만약에 이게 0이었다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없이 됐다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생겼다가
위쪽으로 2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요쪽에서 2가 되잖아요. 요렇게. 그쵸?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이지 않겠냐. 그죠? 근데 인제 "여기선 쓰지 마라." 이거였으니까 0 보다 클 때만 쓰는 거니까 요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 2 까지. 음. 자 요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때 요 부분이죠. 자 여기 접하고 있죠? 이게 마이너스 1 값이고요. 여기가 2 니까 접하는 점으로부터 2대 1 이잖아요. 2대 1. 그죠? 값이 2대 1 값이니까 x 이퀄 딱 1이 나오네요. 됐죠?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이거죠. 됐죠? 어.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니은은 자 니은에 대해서는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양수 그걸 만족하는 양수 p에게 쓰는 1 이냐? 아니 지금 벌써 우리가 여기 그리다 말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0일 때 이쪽 부분하고 그죠? 요거 있죠. 여기. 요거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이 이 위에 딱 얹어지면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그래프가 있었는데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위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생긴다면 이쪽은 필요가 없고 이쪽만 지금 쓰는 경우라 그죠? 요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갈 텐데 그중에서 0 보다 클 때만 쓰는 거니까 딱 요 부분에서 요게 이어지게 돼 있죠. 극점과 극점이 붙어 버리면 당연히 미분 가능해집니다. 그죠? 고거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됐죠? 딱 하나 밖에 없죠 지금? 여기가. 됐죠? 아 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2 보다 크거나 같다면 디귿은 그럼 -1과 1 사이에서의 gx의 dx 값은 0 보다 크거나 같냐. 지금 이쪽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0 보다 작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1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여기 있는 그래프를 써도 좋고요. 일단 인테그랄에 -1에서 0 까지는 요식 자체를 써 주는 거고 그리고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0 에서부터 어 1 까지겠죠? 자 P는 2 보다 지금 크거나 같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인제 그 값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이 좀 관찰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2가 되면 P 값이 2가 됐을 때의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죠? 원래 있던 함수에 대해서 이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이만큼.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함수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있던 거를 이거죠? 요렇게 0 이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얼마였죠? 3 이죠. 그죠? 자 요렇게 있던 식인데 이거에 대해서 P 값이 2 보다 크거나 같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해 놨으니까 그럼 이게 인제 마이너스 이만큼이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죠? 0 에서 마이너스 이만큼 이쪽으로 당겨 주는 거잖아요 지금. 요렇게. 그럼 요게 인제 여기서는 지금 1이 나오겠죠? 요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원래 있던 식에 대해서 이제 -1 이면 여기가 될 거고요. 요렇게. 이런 모양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그죠? 요런 식으로 되는 요런 형태의 문제에서 지금 2 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0 보다 크거나 같냐? 즉 요거 딱 -1 일 때에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이쪽의 부분이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요쪽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1이 되면 요게 같을 거예요 요게. 그죠? 그래 놓고 더 이제 당겨 주면 이건 더 위로 올라가 버리겠죠. 그쵸? 인제 그런 형태가 되니까 점점점점점 이게 인제 이것만 보더라도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당연히 이 두 값에 대해서는 뭐가 되죠? 이거 둘이 더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야 인테그랄 -1이 되니까 따라서 얘가 당연히 0 보다 크거나 같겠지.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요거 이제 그래프에 대한 관찰인데 이게 평행이동이잖아요. 이런 그래프를 두고 평행이동을 시켜라라는 건데 이런 걸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유명하죠. 이 데스모스 같은 거. 이런 거 그 데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웹상에서 우리가 쉬운히 이제 그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또는 앱에도 있어요. 되게 많죠,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은. 그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좀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값을 구한 다음에 대입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왜 이게 같게 되는지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찰 상당히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런 걸 좀 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 자체에서는 이제 여기도 여지없이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잖아요, 지금. 그쵸? 그런 거 좀 신경 쓰십시오. 자, 그다음에 자, 문제 15번입니다. 자, 이 문제 15번 같은 경우는 제한된 그 범위가 있죠, 지금? 이런 제한된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어 값을 구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다르게 좀 시도를 좀 해 보려고 음 이 구상을 좀 했다가 '아 일단은 이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에 제가 이제 그냥 문제를 풀긴 하겠는데요. 그냥 직선, 제한된 범위에서의 어떤 직선으로 생각해 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수열이라고 하는 다음항과 전항 사이의 관계는 여기에 x를 집어넣어서 나온 y 값을 다시 x로 보겠습니다. 이런 거니까 그 x로 봤을 때 그 값에 대한 범위가 들어있지 않다면 빼주면 되거든요. 자, 그런 관계로 해서 한번 생각도 해 보려고 하다가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도 해 보십시오. 일단 문제 자체가 있는 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바로 저희는 또 이 수영도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우선 문제는 뭐 일단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5 항하고 6 항의 합이 0 이니까 그러면 이 여섯 번째 항을 다섯 번째 항에 대해서 두고 자, 이렇게 두고 자, 주어져 있는 식에 대한 걸로 일단 저희가 다섯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일단은 n에다가 5를 대입해 주면 지금 얘가 나왔는데 이게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AO 마이너스 인데 얘는 이 범위 안에서만 쓰십시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냥 요거 조건만 만족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지금 AO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탈락이죠. 이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그냥 이 같은 거니까 AO가 0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딱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섯 번째 항이 0이라는 게 딱 나와줘요. 이거 넘어가려면 다섯 번째 항이 2가 나오는데 이거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번째 항이 0이다. 자, 이거니까. 자, 그럼 거꾸로 이제는 굳이 뭐 대입을 이제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어 n에다가 4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n에다가 4를 대입하면 다섯 번째 항인 0 이거잖아요. 이 0 값이니까 이거 이제 네 번째 항으로 생각하면 되죠. 넘어가서 계산하면 a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나오죠. 이게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럼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었구나. 자, 이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항. 자, 이거 0이니까 네 번째 항도 당연히 0 나오겠죠? 성립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밑에 있는 식이고 자, 밑에 있는 식에서 네 번째 항이 0이 나왔는데 넘어가면은 얼마가 나오죠? 1이 나오니까 이것도 성립하죠. 이 세 가지가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뒤이어 뭐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요거 0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항이 또 세 가지가 나오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한 번만 제대로 해 두면 이게 나머지 것들이 그냥 막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 이제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일 때는 한 적이 없으니까 저희가 인제 요걸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세 번째 항들. 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넘어가면은 요걸 넘기면 되겠죠? 그죠? 값 자체가 나와 있으니까. 자, 요거 지금 뭐 마이너스 1 값이니까 A3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맞나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안 되죠, 지금. 그죠? 요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지금. 그죠? 이거 넘어가면은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자, 이 부분이 안 나오죠. 요거 안 되잖아요. 아, 여기다 쓰는 게 아니군요. 그쵸? 여기.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뭐 이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안 되죠. 자, 밑에 있는 식에 집어넣어 주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그러면 세 번째 항 되는 것만 그냥 쓰죠. 위에 건 안 됐고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자, 이게 하나 됐고요. 자, 아래에 있는 식에는 이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2분의 3 돼 버리니까 1 안 되죠.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항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요거 혹시 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1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무조건 이 A2도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써 주면 되죠. 자, 그래 놓고 동시에 멀티로 생각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은데 5 항을 더해서 1 부터 5 항까지 합이 0 보다 커야 돼. 이 말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이거 성립 안 하죠. 이거 다 음수잖아요, 지금. 그죠? 고런 거 생각할 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은 그냥 쭉 나열해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A 세 번째 항이 다시 0이 나왔죠. 세 번째 항이 0이 나왔으니까 자, 두 번째 항은 다시 어떻게 되죠? 3 개가 나오죠. 마이너스 1, 0, 또 1이 될 거예요. 됐죠? 요렇게 나올 거고 자, 세 번째 항이 만약에 1이었다면 그죠? 세 번째 항이 1이면 여기가 또 인제 1일 대로 저희가 요렇게 두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이 1일 때는 넘어가면 2분의 마이너스 안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항이 1일 때 2분의 1 되죠. 그쵸? 자, 여기에서 두 번째 항이 그러면 세 번째 항이 1이었으니까 우린 두 번째 항만 판단하면 되니까 2분의 1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1일 때는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또 있나요? 여기 한번 더 해 보죠. 그러니까 1이 되는 경우가 이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이고 AN이 그러니까 2분의 1 나오는 거 안 되잖아요, 이건. 그죠? 됐죠? 그러니까 요것만 딱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판단해 주면 여기 쓰는 게 훨씬 수월해지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 여기 지금 요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저희가 계산을 지금 안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도 이게 뭐 별로 계산할 필요는 없을 텐데 자, 일단 이거 세 번째 항이 나왔을 때 그럼 두 번째 항은 다시 마이너스 1을 가지고 해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인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자, 요걸 하게 되면 요거 넘어가 버리면은 뭐 얼마가 되죠? 2분의 3 나오죠. 그죠? 그 2분의 3을 마이너스 2로 다시 나눠 주는 거니까 그죠? 그럼 4분의 3 나오나요? 맞나요? 4분의 3 나오죠. 4분의 3. 그죠? 그 4분의 3 해당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식에 넣어 주면은 여기다가 인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2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 보다 더 작은 거 아닌가요? 더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되는군요, 원래. 그죠? A2는 마이너스 4분의 1. 요거 되죠? 자, 아래에 있는 식에 넣어 주면 또 나오나요, 이거? 이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죠. 이 나눠 봐야 이거 4분의 5인데 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게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쵸? 요거 넘어가면은 4분의 3이 나왔었고 요게 됐었나요? 요거. 요거 넘어가면은 플러스 2분의 3이 나왔고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죠.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 들어가는군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도 되네요. 요렇게 대소이교에 대한 판단 잘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데
뭐냐면 이제 앞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무조건 이게 나오는 거죠. 됐죠?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이 이거였기 때문에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나누게 되는 형태가 돼 버리면 결국 이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이거 계산 안 될 겁니다. 0 보다 큰 값이 안 나와요. 자, 이것도 0 보다 큰 값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생각해서 푸셨으면은 아마 또 큰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두 번째 항 마이너스 1분의 이거 안 나오죠, 이것도? 안 나와요, 이게. 0 보다 커야 되거든요, 이 항 전체가. 자, 여기는 다섯 번째 항도 0,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도 0이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 1 나왔을 때 요거보다 큰 값이 나오면 되는데 이거 큰 값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그쵸? 이거 마이너스 1일 때도 이게 아마 안 될 거예요. 그쵸? 요게 나오고요. A2가 이제 0이 나왔을 때 A2가 0이 나왔을 때는 다 요거 하나 양수가 나오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죠? 이거 0 나왔을 때에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0, 1이니까 마이너스 1, 0, 1이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가 딱 나오죠. 요거. 자, 항상 0일 때는 마이너스 1, 0, 1. 0일 때는 마이너스 1, 0, 1 이거니까 A와 0이 하나가 딱 나올 거예요. 요거 하나 되죠.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아직 안 했네요. 여기 네 번째에서도 아직 안 했죠, 이거. 그죠? 요거 뭐 어디를 먼저 하나 뭐 똑같긴 하지만 자, 그렇게 되는 경우 아직 이제 요거 두 가지를 안 했네요. 그죠? 요것도 그냥 한번 해 볼까요? 자, A2를 먼저 하면 A4도 나오니까. 자, A2 쪽이 지금 1이라서 이게 성립이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이 양수니까. 자, 그러면 A2가 1이면 이제 1이 여기 이거 했었나요? 1인 경우? 그쵸? 1인 경우 어딨죠? 아, 요거 2분의 1이었군요. 그죠? 요거 2분의 1이었으니까 A2 여기서 A2에 대해서 A1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A2가 1이 되면은 A1은 이거 2분의 1 되니까 성립 요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그럼 당연히 A3도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요거잖아요, 지금 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A2가 이제 2분의 1이 되면 A2가 2분의 1이 되면 다시 A2 이퀄 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따지지 않았죠. 어. 뭐 가만히 보니까 저는 지금 이거 산수놀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죠? 음? 아, 너무 좀 그러네요. 자, 요거 넘어가면은 4 니까 지금 2는 4, 2분의 5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안 되죠. 자, 밑에 있는 식에 4분의 1인데 4분의 1이라면은 요거 어떻게 나오나요? 2분의 1보다 작으라 그랬고 요거 지금 그거보다 작은 값이니까 들어가죠. 그죠? 따라서 이거 4분의 1 하나 나오죠. 자, 이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래 있는 식은 어떻게 되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플러스 4분의 3이 나오네요. 되죠? 그죠? 그러니까 A1은 여기서 2분의 1이 되면 4분의 3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니까 이거 둘 다 되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 2분의 1 썼으니까 A2는 얼마가 되죠? A2가 4분의 1이 되거나 A2가 4분의 3 나오죠. 그럼 요렇게 되는 경우잖아요. 됐죠? 자, 값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인데 자, 여기에서 이 4분의 1을 다시 또 넣어 줘야 되죠? 이쪽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4분의 1이 들어가게 되면 음 저게 얼마가 나오죠? 플러스 안 되네요. 그죠? 요 위쪽에 넣어 주면 증가하는 값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여기는 8분의 1이니까 되죠. 그쵸? 자, 요거 A1 값 8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요게 될 거고 그다음에 다시 또 밑에 있는 식에다가 여기 있는 아래식 4분의 1 되면 넘어가면 식이 감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고 나눠주니까 8분의 7이 되니까 되죠. 그죠? 그러니까 A1은 8분의 7이 또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생소하게 나와 있어서 자, 4분의 3일 때도 여기 있는 위식은 이건 안 될 거예요. 아래에 있는 두 개만 되겠죠, 다시. 자, A1은 8분의 3이 되겠죠. 이게 될 거고요. 나머지 하나. 자, 하나는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서. 자,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이제 4분의 3을 안 해 봐서
요거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 4분의 5가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8분의 5니까 되죠. 자 요렇게 또 다른 어떤 규칙이 있다면 그걸 한번 찾아서 여러분이 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됐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 써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 인제 하나 있죠. 그리고 2분의 1도 있죠. 4분의 1 있죠. 4분의 3 있고 8분의 1, 8분의 7, 8분의 3, 8분의 5 요겁니다. 이거 다 써 주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지금 요게 1 나오나요? 요거 1 나오고 요것도 1 나오죠. 요것도 1 나오네요. 여기 1이 있고. 그쵸? 그러니까 1 3 개에다가 1 원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열 1 4 개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9가 됩니다. 자 계산만 잘 판단해서 쓰면 되는데 저는 뭐 도대체 이 15번 문제 이게 좀 너무 노골적이라 이 문제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판단해서 써 내려가는 그런 형식이긴 하지만 이거는 아 네. 아무튼 근데 뭐 어떤 의미에서는 또 4 점짜리이긴 하지만 거저 주는 거기도 하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다른 문제보다 뭐 그냥 해 나가면 되니까 조심해서 해 나가면 답은 그냥 얻어내는 겁니다 이거. 네. 뭐 거저 주기라 그래도 되나요? 근데 인제 너무 의미가 없어서 문제 자체가 '아 이런 게 수능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에 16 번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면은 25가 되니까 나눠 주면 4가 되겠죠. 따라서 2가 나오겠네요. 로그 2의 2 니까. 그죠? 자 그런 거고. 이거. 자 그다음에 자 밑에 있는 식은 f 프라임 x를 주고 f형을 줬으니까 자 여기서 문제에선 요거 지금 가려졌네요. F1이죠. F1이니까 이제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면서 그냥 따져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적분하면서 2가 나오죠. 그럼 2에다가 요거 4가 나오니까 2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뭐죠? 마이너스 2잖아요. 여기 7 있잖아요 지금. 그럼 5가 나오는 거에다가 3 더하면 되니까 8 아닌가요? 네. 이런 거 좀 이렇게 빨리빨리 연습해서 좀 써 보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는 이 BK에 대한 거니까 요거 그냥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AK는 사라져 버리고 3 배의 BK가 뺐으니까 42. 42니까 14 나오죠. 여기가 그럼 14가 될 거고 14에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2분의 1을 10번 더했으니까. 따라서 9가 나오겠죠. 됐죠? 이런 정도는 그냥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자 그런 경우고. 자 19 번을 보시면 0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라고 F'의 값이 같게 되도록 하는 0과 4 사이인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은 P분의 Q다. 이거는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라서 0에서 4까지니까 그냥 뭐 이거 그냥 평균 변화니까 이게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죠? 이 4를 좀 무식하게 대입하라는 얘긴데 64가 되죠.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96이 되나요? 6 곱하기 16이니까. 그리고 플러스 4, 5, 20 요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96에서 플러스 84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서 결국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분을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그 A 값을 여기서 찾아내라는 얘기 같죠. 그래서 이 F'의 A는 바로 계산하죠 뭐. F'의 A라고 하는 값은 3A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2A의 플러스 5인 이 값이 3이 되는 값. 자 이거 넘어오면 A제곱 마이너스 12A의 플러스 8 이꼴 0인데 자 이거 그러니까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이야 라고 해서 그럼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개 봐야 두 개잖아요. 그 합이니까 어 곱이니까 그냥 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3분의 8이 답이겠지. 자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답은 일단 11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이 P 플러스 Q는 그래서 11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0과 4 사이라는 제약이 좀 있어서 그래도 혹시라도 뭐 또 다른 변형 형태로 물론 3점짜리를 그렇게 주진 않겠지만 한 번쯤은 원래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범위. 네. 아무튼 뭐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도 있긴 하겠죠.
그죠? 만약에 근중에 이게 들어가지 않는 게 있다면 빼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원래는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됐죠. 일단 범위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냥 좋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고요. 문제 20 번은 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문제라서 그냥 조건을 나눠 주면 되죠, 절대값이니까. 그죠? 그래 놓고 뭐 또 실근의 개수가 뭐 4다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죠. 상수항만 남기라 그랬죠? 어차피 개수는 상수항이니까. 자, 첫 번째로 일단 이 fx 플러스 x가 0 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튀어나오니까 그럼 2의 fx에다가 요 6도 넘겨 버리세요, 그냥. 그럼 마이너스 5x 이퀄 k가 될 거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이 fx 플러스 x가 0 보다 작다면, 자, 그렇다면 이거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 7x가 결국 k가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함수를 다 줬거든요, 지금. 그죠? 이 친절하게 줘 놨기 때문에 x하고 이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에 해당하는 값이 0 보다 크게 되는 x를 저희는 구하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x를 여기다 더해서 그럼 11x잖아요. 11x가 되고 전체 다 2를 곱하게 되면 그럼 x의 세제곱이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9x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얼마죠? 22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0 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 보다 작을 때인데 이거 지금 이게 마이너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면 좋겠지만 이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0 밖에 없죠. 그죠? 이퀄 0이 되는 값이 0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x 이퀄 0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다면 뭐가 되죠? 0 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0 보다 작겠죠. 그쵸? 요걸 쓰라는 겁니다. 자, 20번 문제는 함수 자체를 완전히 줘 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런 걸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식을 다시 써 주면 이제 요거 있으니까 여기 처리해 줘야 되죠. 자, 그럼 x의 세제곱이 되죠. 어디 갔을까요? 여기다 쓸까요? 자, x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9x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음 두 배를 한 식이니까 여기 이제 20 에다가 5x니까 15x 나오죠. 자, 요렇게 하나가 이제 나오겠죠. 됐죠. 자, 아래에 있는 식은 그냥 이건 똑같고요. 됐죠. 자, 요 식인데 요거 어 이게 지금 이거 인수분해를 해서 뭐가 나왔으면 상당히 좋겠으나 미분해야 되겠죠. 자, 미분을 하게 되면 3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가 나오잖아요. 그럼 3에 이게 어 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x가 되고 플러스가 5가 되니까 1과 5죠.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1하고 5에 대해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가 되니까 얘가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될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 지금 음 요것만 보는 겁니다. 이거 0 넣어주면 0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1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여기다 1 대입하면은 지금 7 나오나요, 7? 그죠? 7 나오죠. 그러니까 1 대입하면 여기서 딱 7이 나오고요. 여기가 1일 때입니다, 지금. 요렇게. 자, 5 대입 이거 5를 쓸 일이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5 대입하면은 125? 이게 125 고요. 어 125고 요거 70 5가 되나요? 그죠? 5 대입하면 125에 75니까 200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인제 25니까 225가 나오나요? 5 구 45니까 마이너스 25가 나오는군요. 그죠? 요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인데 0일 때가 지금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x축.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0 보다 클 때만 쓰라 그랬어요, 요렇게. 0 보다 작을 땐 이거 쓰지 마 이거잖아요. 이걸 쓰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0 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7x 쓰라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k하고 만나는 점이 4 개면 되죠. 어디 있죠? 여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아냐 결국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식이. 그러니까 K가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되니까 결국 0 에서 K는 7 사이가 되고 문제에서 요구한 건 모든 정수의 합이니까 1 부터 6 까지 합이죠. 1 부터 5 까지는 15가 되니까 6 더하면 따라서 답은 21 입니다. 이게 나오겠죠. 자 이런 건데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죠. 근데 20번 문제 쪽인데도 네 그래프만 잘 그려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21번 문제는 아마 이게 문제를 좀 푸시면서 좀 당황하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문 네. 이 문제가 문제가 지금 4 점짜리라고 하기에도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몇 점을 줘야 되지?' 막 이런 어 3 점짜리 3 점짜리 2 점과 3점 사이 정도? 뭐 그렇게 해결해야 뭐 하여튼 되게 애매한 형태가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뭐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뭐 사선 공식, 좌표를 구해서 사선 공식을 써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좋아요 여기선. 그죠? 자 그거 잊어버렸으면 빨리 상기시켜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공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 자 지금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AB가 2 루트 2라는 거예요. 지금 식을 가만히 보면은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그려 놓고 전체적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한 칸을 다 당겨 놓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럼 이 식 자체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요렇게 그래프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당연히 뭐 그리겠어요. y = x에 대한 대칭인데 이것도 1 만큼 당겨 놓으면 이거에 대한 대칭이 될 거 아닙니까? 됐죠? 요거 해 놓으면 돼요. 그럼 요 좌표가 나오거든요. 요 교점이니까 이거 같다고 두게 되면은 여기가 2분의 5가 되고 y좌표는 따라서 2분의 3이 나오죠. 요게 딱 나와요 그냥 좌표가. 이 더군다나 이거 2 루트 2라서 1대1대 루트 2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잡아 주고 자 여기에서 요렇게 했을 때 이 길이가 2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또 끊어 놓으면은 이게 1 식인 거예요 1 식. 다 1 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A 좌표는 뭐죠? 1 만큼 왼쪽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한 칸만 올라가 주세요 이거고 B도 나오죠? 오른쪽으로 한 칸 가시고 이거잖아요. 밑으로 한 칸 내려 주세요.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좌표가 싹 다 나오죠 지금. 자 이 경우에 해당하면서 그러면서 요 C라고 하는 좌표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0 넣었을 때 아닌가요 이거? 그죠? 이게 지금 0을 대입하게 되면 저 위쪽에 A의 마이너스 1 제곱이고 그쵸? C라고 하는 좌표가 이게 0 A의 마이너스 1 제곱 즉 A분의 1인 거예요. 요렇게. 그 A 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여기 좌표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하게 뭐 할 게 있나요? 그죠? 요게 A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요거 2분의 3 넣어 주면은 A의 2분의 1 인가요? 그죠? 이 값이 1 제곱이 얼마다? 2분의 5 입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A가 제곱하면 4분의 20 번인가요? 요거죠. 그러니까 이 C라고 하는 좌표가 25분의 4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더 할 거 없죠. 직선 다 줬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높이만 구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 직선이 있죠. 즉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이퀄 0이라는 직선과 이거 이 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높이로 저희가 계산하면 되죠. 루트 2분의 이거 얼마죠? 이게 지금 절대값이니까 25분의 4에서 마이너스 4잖아요. 마이너스 4면은 25분의 마이너스 100이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96의 절대값을 쓸 거니까 저희는 25분의 96을 쓰면 되죠. 됐죠? 따라서 25 루트 2분의 96이 바로 높이에 해당할 겁니다. 됐나요? 자 요거를 여기서 써 주면 되고 따라서 당장의 넓이가 그냥 바로 나와 버리죠. 됐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루트 2 줬잖아요 문제에서. 곱하기 높이는 저희가 구했죠.
루트 2분의 96. 자, 이거고요. 이거 필요 없고요. 자, 이것도 이제 필요 없죠? 따라서 넓이가 결국 25분의 96이 되는구나. 자,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그래서 아마 50을 곱한 것 같아요. 따라서 50의 S에 해당하는 건 192가 되겠죠. 자, 이건데 이게 문제가 지금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죠. 이거 사전 공식 이용하거나 이러면 아마 좀 더 시간 걸릴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값이 의외로 크거든요. 그죠? 이 좌표가 이게 25분의 4라고 하는 이 값 자체가 좀 커서 네, 아무튼 네. 되도록이면은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이 도형에서의 넓이가 원래 이 커다란 삼각형에서 나머지 삼각형을 빼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그게 좀 더 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21번 문제가 되게 깜찍하죠. 다음에 22번입니다. 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줬는데 이 gx는 이 fx를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에다가 곱하기 이 극한 값입니다. 이러고 준 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의 값을 구하십시오. 뭐 여러분이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지금 도함수잖아요. 그죠? 모양이 딱 도함수에다 절대값을 씌운 건데 자, 그럼 우선 이 gx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이 gx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h는 지금 0에 근접하고 있죠.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절대값을 빼기 위해서는 뭘로 해야 되죠? fx 값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클 때죠. 이렇게. 자, fx가 이게 0 되면은 이거 다 0 돼 버리죠. 그죠? 따라서 0보다 클 때 생각을 해주면 지금 이것도 절대값이 빠져나오고 얘도 절대값이 빠져나오는 상태가 되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0보다 큰 거, 여기도 0보다 크게니까 절대값을 그냥 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f'의 x가 되고 2배가 되죠. 됐죠? 그러니까 이 식은 0보다 크게 되면 fx-3의 2배에 뭐가 되죠? f'x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다시 그럼 이 fx가 이제 0보다 작다면 이거죠? fx가 0보다 작다면 이거 이제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이것도 마이너스 달고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빼서 계산해 주면은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의 fx-3에다가 2의 f'x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나서 자, fx가 이거 0 돼 버리면 fx가 0 돼 버리면 다 0 돼 버리잖아요, 지금. 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자, 이 식인데 문제에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연속이면 이거 지금 다 fx가 0일 때의 근으로 다 0이 돼야 되죠, 이거. 그죠? 그거하고 서로 다른 내실근 4개가 나옵니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합은 7로 줬다. 이거니까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게 0이 되려면 fx가 0이면 되고 f의 x-3이 0이면 되고 여기 있잖아요. f'x가 0이죠. 자, 이건 요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뭔가 근에 대해서 좀 빠른 이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어떤 의미에서 문제를 좀 쉽게 좀 해결을 해 주시지 않았을까. 일단 그럼 여기서 0이 되는 값 알파를 하나 잡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얘도 0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얼마가 되죠? x 이퀄 알파가 돼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3 이겠죠? 그쵸? 그리고 알파 f 프라임의 알파도 0이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그러면 이것도 0이고 fx도 0이고 f 프라임 x도 0이 되는 그 알파는 중근을 갖는 경우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하나 잠깐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알파. 요거죠. 또 다른 한 근이 알파 플러스 3 이니까 여기 되겠죠? 요렇게. 자, 요거 f 프라임에 대해서 요거는 지금 요 f 프라임 x 이퀄 0이 되는 그죠? 고게 하나 여기가 나왔고 그쵸? 또 다른 근이 여기가 나왔고 그럼 이것도 하나가 되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얘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이거 알파 플러스 2 아닌가요? 그쵸? 여기서 하나가 튀어나올 겁니다.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죠? 평행이동을 시킨 거. 그쵸? 얘를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분명히 이쪽에서 이렇게 나갈 거라고요.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3이 근이면 알파 플러스 6이 다시 그게 알파가 돼서 알파 플러스 6도 결국 근이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됐죠? 이 평행이동이니까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더 이렇게 내려갈까요? 내려가서 좀 그려줄까요? 이렇게? 아니, 좀 그런가요? 여기서 평행이동이니까 어디를 지나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이동해 간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알파 플러스 6 아니냐. 자,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식전개만 잘해 주시면 되고. 자, 싹 다 더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4의 알파에다가 여기 3하고 6이 있으니까 이 9라고 하는 값인데 되죠? 여기 또 요거 있죠, 요거. 알파 플러스 2죠? 알파 플러스 6, 알파 플러스 요거에다가 알파 플러스 2니까 요거 11 나오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 7이 나오는 경우니까 아,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구나 이거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니까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저희는 fx를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최고자의 개수는 1이니까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x 마이너스 2 요거죠, 요거. 자, 문제에서 물어본 f5의 값이 뭐냐? 이거니까 36이고 곱하기 3을 해서 108이 되겠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인데 2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일종의 이제 그래프에 관련한 식이고 문제고 도함수의 정의. 그쵸? 뭐 절대값을 넣긴 했지만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절대값을 뺀 상태. 항상 이 이꼴 제로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니까. 그죠? 고거에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된다 그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관찰도 엄밀히 얘기하면 나온 거죠. 이게 지금 평행 이동이니까. 자, 요런 과정인데 자, 22번까지 해서 제가 총 지금 그 5년치 즉 5년치에 대한 그 9월 평가원을 좀 봤거든요. 항상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앞쪽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빨리 풀라고 네, 눈으로 푸는 습관. 그러니까 이거 머리로 빨리 계산해서 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3점 같은 4점짜리에서는 정확한 개념. 결국에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면 빨리 그걸 채우시란 얘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서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쉽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취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수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단순 무식한 형태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변화가 많아서 이거는 그냥 여유롭게 원래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좀 여롭지가 않죠. 네, 저는 그 수열에 있어서의 그런 형태의 문제는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낼 만한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지 네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9월에 관련된 게 전체적으로 다 끝났고요. 저는 이제 이제 수능 문제하고 6월달 거 하고 이제 선택 확률하고 선택 미적 있죠. 기하는 특별하게 안 하겠습니다. 네, 가르치는 학생 중에 기하를 하는 학생도 있지도 않고 대부분은 제가 미적적으로 대부분 유도를 해주거든요. 문과 쪽은 이제 확률 통계를 하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9월에 지금 이번 수능 대비 최근 5년 동안의 9월 모의고사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능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순서를 그렇게 정해놓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6월 그리고 이제 선택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자 내년에는 이게 축적이 되겠죠. 축적이 돼서 다시 또 내년에는 또 지금 뭐 내년 올해 보실 분들 내년에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년 또 후배들 위해서 다시 제가 또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추가 가미도 하고 필요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또 모아놓고
이쪽 채널에서는 원래 1번부터 30번까지 모아두는 거라서 다른 채널 쪽에서 주요 문제들하고 그런 문제들을 추려서 조금 더 이렇게 정리가 된 그런 형태는 제 원래 채널 쪽에다가 옮겨서 거기다 업로드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수고하시고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그 수능이지만 아직까지도 시간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고 수능 점수 높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술량닷컴의 광생입니다.